2020년 한반도 상황을 결정할 주요 요인들은 북한의 여러 가지 전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 그리고 그 이경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일단 2021년 평가로 시작을 할 텐데요. 2021년은 북한한테 있어가지고 그 2020년에 코로나로 그리고 트럼프 재선 실패로 인해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 행보가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에서 전연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발의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고 그 도발도 사실 8차례 정도 미사일 도발로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요. 이는 사실 2022년을 대비했을 때 2022년 6차례만 도발한 걸 대비하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보고 있으면은 미사일 도발이 사정거리도 짧고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만 해당되는 전술 미사일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도발의 대상이 미국이 아니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사실 그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위축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소비, 그러니까 국내 소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간접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그 수출입 규모가 2020년 대비 2021년엔 70%가량 감소했는데 사실 2022년에 이미 전년 대비 70%가 또 다시 한번 감소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서 이제 저희가 관찰한 일련의 그 현상과 그리고 북한이 보여준 행동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당 부분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8차 당대에서 이제 나온 정책 방침을 충실히 그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발이 있어가지고는 북한이 그 8차 당대에서 예고되었던 군사 개발 로드맵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2021년에 저희가 관찰했던 여러 도발도 사실 이 로드맵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따라서 2022년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이 올해 1월에 나왔던 8차 당대 국방분야 신무기 로드맵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그걸 추정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자면은 1월에 8차 당대에서 이제 김정은이 예고했던 그런 여러 도발을 보고 있으면은 일단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예고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를 소량화하고 경량화하겠다, 그리고 전술 무기화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이는 올해 있었던 그 소형 SLBM 발사 실험과 그리고 전략 미사일, 전술 미사일이죠. KN-23 파생형을 실험으로 이렇게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 극초음속 활공비행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화성 8호 시험 발사로 이제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가시적인 도발은 아니었지만 북한이 이제 ICBM의 고체 연료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사실 북한이 그 미사일의 고체 연료 실험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의 수준이 발전이 있었음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남아 있는 이 북한이 예고했던 그 신무기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초대형 핵탄두 그리고 사정거리 15,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무기 그러니까 SLBM이죠. 그리고 무인기 그리고 뭐 제휴식 무력의 첨단화와 정예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키로는 일단 ICB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여러 번 천명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하더라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SLBM과 그리고 잠수함을 이제 다시 한번 신형 잠수함을 한번 다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2022년에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도발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북한이 그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부원장님과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이렇게 자행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달려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너무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가 어렵다. 이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죄송합니다. 이런 주의를 환기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동시에 그 레이드 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부담이 덜 가는 도발이라면은 대남 도발이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요. 따라서 2022년에는 이제 휴전선과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고정적인 무력 도발 같은 이제 충격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적 우위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새로 들어설 남한 정부한테서 남북과의 주도권은 북한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어가지고 북한한테는 상당히 선호되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이 8차 당대에서 예고됐던 그런 여러 가지 긴축 경제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8차 당대에서 북한이 이제 신 500년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경제 발전이 아니라 경제 긴축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8차 당대에서 북한은 일단 자립성과 계획성 그리고 인민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국가의 경제주의자적 기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사실 북한이 이제 북한 내역에 전반적으로 확산된 장마당 대신 국가가 이제 시장을 대체하겠다 이런 거를 강조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지금 관철되고 있는 탈달러레이션 같은 현상은 이제 북한의 돈주들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돈주들한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마당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북한이 유도적인 반시장적인 조치로 인해서 북한 내 시장이 비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이제 북한의 대응 무역 규모도 축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추정에는 북한이 지금 대응 무역을 감소한 이유가 방역이라는 것도 이제 있지만 사실 이 유도적인 경제적 정책인 원인이 된다고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백신 접종도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도 의도적으로 지금 늦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보이긴 했지만 향후에 북한이 대무역을 예전처럼 예전 같은 규모로 이제 재현할 가능성은 이제 낮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2020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 제일 큰 리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도 있지만 특히 대남 도발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의 균열입니다. 있을 수 있는 균열이죠. 현재 지금 한미 동맹의 파열 지점이 여러 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견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미묘한데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억제력이 충분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입장과 좀 더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북한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중국 특히 대중 견제에 좀 더 지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한테는 상당한 딜레마가 되는 게 이 미국이 대중 견제로 북한에 대한 견제에서 대중 견제로 이제 방점을 옮기다 보면은 한국에 지금 배치되는 여러 가지 군사 자산들이 사실 여기를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사실 주한미군이 주기차게 좀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략적 유용성 문제인데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이미 뭐 이제 북경 올림픽 참여 문제, 보이콧 문제에서 드러났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서 이제 갈등을 좀 피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여기 적극적으로 동참을 또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한미 간의 긴장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북한이 항상 노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전략은 한미 동맹을 균열감을 일으켜가지고 이러는 피로도를 야기해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약체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체까지 이렇게 노리는 건데
사실 2022년에는 이런 파열음이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도발을 행할 수가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내 입지가 중간 선언에 가까워지면서 약해질수록 전에 이제 차 박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단순히 대담 도발, 그 전술적 도발에서 사실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제 핵실험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도발로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결정하는, 그 도발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고, 그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린 거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제 양자 간의 이견 표출을 최소화하고 공동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큰 관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